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출근길 문답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설전이 오간 후에 대통령실은 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도어 스태핑 없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61차례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던 윤 대통령은 결정 이후 주변의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언론 인터뷰나 간부급 언론인 회동 등 국민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실이 이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분위기가 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이 문제가 뭔지 좀 생각해 보겠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걸 폐지라고 아예 그냥 그 단정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금방 재개할 거라고 봐요. 그게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그리고 언론인들, 기자단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죠. 그 기자의 태도와 그 소속사에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국민들이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은 특정 방송사나 특정 개인이나 뭔가 갈등을 빚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거보단 좀 더 품격이 있기를 국민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하고 마찰하고 뭔가 기자들 업종 내에서 뭔가 서로 그 자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아니면 국민들이 욕하도록 하고. 전 참모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외부 사람이 와서 언성도 높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대통령실에 저희 보좌진들이라면 뭔가 말리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럴 거예요. 가능하면 언성을 낮추게.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걸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있는 비서관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기자 그 해당 언론을 좀 감정을 낮추려고 좀 사정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거예요. 같이 맞대어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모습은 야 진짜 저 가짜뉴스에 뭐가 가짜뉴스요?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찍지 마세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 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같이 맞대어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모습은 야 진짜 저 망조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결국. 근데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꼭 두둔을 하자면 이게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쌓였겠죠. 네, 수없이 쌓여서 이번에 이제 폭발을 한 것인데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께 이걸 묻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자 언론들이 본인의 호불호나 정치적인 취향에 따라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언론도 그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무조건 정부의 탓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언론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양쪽에 펴놓고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언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거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내해야 돼.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왜 따지냐고 하면은 따지는 게 언론인데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 꼭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작년에 술 쿠션을 사람을 완전히 모멸감 느끼시네. 아니 작년에 언론중재법 개정하려고 그랬잖아요. 징벌적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사실은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전 반대했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전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막 거품 물고 대통령실이 정말로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다. 이 언론 탄압 중에서 가장 고도의 악랄한 게 제도화시킨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에 민주당이 그 입법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이잖아요. 언론중재법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언론사들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팩트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한 가짜 뉴스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평소의 지론이고 지금 제가 보니 5배도 너무 약하다.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분은 언론 탄압을 아예 그냥 밥줄을 끊어버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언론관을 문제 삼는 거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언론에도 저도 되게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실하고 MBC하고 싸우는데 간사단 회의에서 둘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둘이 빠져.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전 기자단이었으면 대통령실에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렇죠. 대신 기자한테는 경고 주고 저는 간사단들 회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아세안 회담 갔을 때 한중회담, 한일회담에 기자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그 이후도 아무 소리도 없고 어느 언론도 그 문제 제기 안 하고 아니 상대방 정상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저 항의를 해야죠. 국민을 대신해서 그 상황을 보러 왔는데 그럼 뭐 하러 갔어요? 아니 국가가 우리 이런 방식으로 내보내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 합의를 한 게 잘못된 거죠. 합의한 게 잘못된 거죠. 단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일에 선호가 있지 어떻게 그래요.